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전의 향을 풍기는 김대 목사입니다. 전편에서 제도와 관행, 관습 설정에 대해서 그 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.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, 재산, 명예를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쉽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좀 건물질 수 있어요, 그거는. 그리고 그들이 만든 권력을 통해 가지고 또 주변에 뭐 보호자 받듯이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, 그게요. 제가 뭐 구조도 해 가지고 그 보여드렸다시피 그냥 화살표대로 따라가면은 굉장히 문제 없어 보이죠. 근데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왔습니까?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고난의 시대를 진짜 힘들게 걸어왔잖아요, 이게. 인생 그 자체가 바로 역사지 않습니까? 뭐 지금은 과거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고 없는 듯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우리에게 그 시시고 그 뼈아픈 역사의 굴곡을 겪으면서 또 우리가 이 숨조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살아온 그 과정에 우리가 인제 산업의 길을 인제 접어들었고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? 그 우리의 굴곡이라면은 또 하나의 또 이 뭐라 할까요? 슬픈 게 바로 개발 독재 시대 때 그 자체를 우리는 빠짐없이 우리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때로는 비난, 때로는 칭찬, 이게 동시에 두 개가 겹쳐지고 있다는 게 가장 우리의 현대 역사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. 그러니까 그때가 누구냐, 언제냐, 바로 박정희 시대 때 말하는 거거든요.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실질적으로 재임이라고도 말하지만은 독재죠, 한마디로요. 자, 한번 봅시다. 정치를 하려고 하면 돈이 실질적으로 막다기 들어갑니다. 그런데 그 돈이 그러면은 어디에 들어가느냐? 사람을 써야죠. 자지요, 먹지요, 또 움직여야죠. 그게 다 돈 아닙니까, 그게? 그리고 또 사람한테 또 뭐 월급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막대한 돈이 그게 또 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, 그게? 많지요.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지방 조직까지 움직이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. 그럼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이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, 이게? 돈이 어디 있다고 정치를 하냐고요, 이게. 결국은 그들이 모든 법이고 사람을 묶어 놓고 난 이후에 뭘 했습니까? 정권 파동이다, 빠찡코다, 뭐 거일 호텔 사건이다, 뭐 이렇게 장난치면서 실질적으로 정치 자금을 끌어모은 게 아니겠습니까, 이게.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이 있죠. 왜? 그 당사자들이 다 자식인데 죽었거든, 그게. 더군다나 63년도, 1963년이죠. 10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겠습니까? 거의 이렇게 공화당 하나 움직이는데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는데 지금으로 와서 딱 보게 되면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이제 분열 직전에 놓여 있는 듯 하면서도 소수파인 한동훈과 그를 따르는 그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때려 부수고 나오고 싶겠죠. 나와 가지고 지난번 그 뭐 바른미래당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뭐 당을 또 하나 바른미래당인가 바른당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뭐 작은 보수를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만들어 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정당 하나 만드는 거 만들고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, 그게. 그렇지만은 이게 뭐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, 그냥. 뭐 이야기 좀 빗나갔는데 다시 뭐 개발 시도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게 뭐든지 빨리빨리 초스피드로 진행돼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실적을 보여줘야 되거든요. 말 그대로 개발은 그냥 경제죠. 그러니 정치와 경제는 두 개가 결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, 그게. 그럼 정보는 주로 누가 생산을 여러 군데서 하겠지만은 정보를 수집하죠. 보관하죠. 분석하죠. 결정하죠. 그런 한 곳이 어디겠습니까? 중앙정부거든요. 그런데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이런 고급 관료 또는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이 도덕적인 해이가 없겠습니까? 당연히 있죠. 있죠. 인간이기 때문에. 그러면은 옆에서 친구가 또 묻거나 친인척이 묻거나 이러면 정보를 슬쩍슬쩍 던질 수밖에 없겠죠, 그게요.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도로를 놓는다.
뭐 주택 건설을 한다. 그럼 이런 개발 정보가 분명히 그렇게 가까운 지인들한테 퍼졌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습니까? 자기가 직접 돈을 꿔든가 아니면 주변 인한테 어, 사용한다든가 해가지고 결국 투기로 이어진다는 것이겠죠. 그러면 그 사람은 투기지만은 다른 사람들 볼 때 있어가지고는 야 재주가 좋네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. 그게 뭐 이게 정부가 발표도 하죠. 그러면 값이 2배, 3배 반복되는 것이고 이게 반복된다 생각해 보십시오.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흥 땅 부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. 그러면은 이게 경제도 거의 같은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. 그게. 이런 개발 시대에 이런 현상이 유독 더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빨리 와야 거기에 또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집권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뭔가 끊임없이 TV를 통해 가지고 그래프든 뭐든 해 가지고 그거 계속 보여줘야 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. 그게. 이런 것들 식으로 그렇게 또 50을 또 거치고 60을 또 초기에 또 이렇게 이제 거치면서 어찌 보게 되면은 완전 시멘트처럼 굳듯이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, 그게.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? 그러니까 교층과 사이가 더 벌어지는 것이고 이동의 사다리조차도 이제 단절되어 없다. 이렇게 봐도 틀린 게 없죠, 그게.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번 그들 또다시 2세들한테 이제는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. 그런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지식, 기술, 자본, 민주주의라고요. 그게 시주고 이제 주축의 핵심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겠죠. 그럼 그들의 성벽은 더 견고해지고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농어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해봤자 대도시에 땅 한 평 값만큼 그 수익이 나오느냐? 안 나와요. 자녀 교육, 또 유학은 국내 학원 보내기도 빠듯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누가 농어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? 안타깝게도 이런 행태가 뭐 과거 조선시대는 더 심했겠죠. 그렇지만 이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잖아요. 그러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차이가 얼마만큼 벌어지겠느냐.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죠, 그게.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겁니다.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완전히 막 굳어지면은 굳어지고 있는 기고, 굳어졌고, 뭐 권력, 재산, 명예, 그리고 이걸 이제 소유하는 집단들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아마 딸을 들면서 그들만의 공화국, 그들만의 자식들까지 뭔가를 해 주려고 계속적으로 제도를 변경시키면 이렇게 길을 열을 수 있고 열어놓고 또 있습니다, 그게. 그렇게 가는 게 바로 불평등이라는 거거든요, 그게. 지금 딱 보면 문제로 바로 나타나는 게, 근데 이 말이라면은 지지자는 굉장히 싫어하겠죠. 어쩔 수 없습니다. 뭐,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고 하니까. 노무현 시절 때 변호사 사법고시 제도 없앴지 않습니까? 우리 헌법 14조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의 로스쿨, 솔직히 돈 없으면 못 가요. 그런데 변호사가 되려 그러면은 로스쿨을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. 못 박아놨습니다. 돈 없는 사람은 주경 야독해도 못 가요, 이제는. 여러분, 포털 사이트에 이제 로스쿨 비용 해가지고 딱 검색해 보세요. 얼마 나오는지. 그리고 학비 외에도 생활비, 뭐, 그 속에는 교통비도 들어가겠죠. 교재비 등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3년 동안 총 2억에서 3억이 소요될 수 있다.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는 웬만한 재력이 아닌 상태에서는 가기 힘든다. 즉, 죽도록 또 밤낮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, 그게. 그래,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. 바로 변호사 시험 떨어지는 길입니다, 그게 바로. 이런 게 바로 불평등으로 나타나고,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? 결과도 불평등으로 간다는 거거든요, 그게. 그럼, 바로 이제 평등 구조도에서 보면은, 기회 평등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는, 과거의 사법고시처럼 독학해가지고 변호사 또는 검사 또는 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른 길 자체를 기적으로 기회의 길을 터줘야 된다는 거죠. 그래야 조금 재력이 부족한 사람도 자기가 독학을 하든 학원을 다니든 뭐 그러한 자기만의 또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우리네 사회가 조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
또 이거 반대로 현재 뭐 정치권 한번 보십시오. 8.15 광복절 해가지고 대통령 사면권, 물론 헌법에 나와 있지만, 그래도 우리는 상권분립을 지금 현재 천명해 놔놓고 대통령의 권한에 또 막다하게 준 것 아닙니까?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? 법을 무시하는 것이고, 상권분립에 이게 또 위배되는, 솔직히 말해서 우리네 이 규정인데, 이건 기회의 길이 전혀 아니고, 그들만의, 그들끼리 서로 이제 챙겨먹는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된다는 거죠, 이게. 제가 느낄 때는, 이 인간계 최상의 포식자인 정치인은 더 혹독하게 사면권 자체를 없애야 된다. 저는 솔직히 이게 돼가지고 조금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. 오늘도 뭐 이렇게 좀 내용이 좀 다 마무리 못 짓고, 뭐 다음 회차로 좀 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그 다음에는 또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, 내용이 좀 짧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당장 손해를 보면서 자기 이익을 선뜻 내주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요?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럼 그걸 또 시정하기 위해서 과거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, 그럼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제도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, 그게. 저는 결론 내리겠습니다. 그냥 놔두면 변함없이 똑같다. 그러면 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새로운 동력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면 이 이념만이 바꿀 수 있다. 이게 오늘 요지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위 조심하시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